네, 잘들 주셨어요. 뭐 질문이 많이 없으셔서 네, 제가 지금 뭐 스터디 이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앞에 컴퓨터 2대 있고요. 카메라 보고서 이 조명 아래에서 조명이 있어야 조금 더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네, 마이크에 대고 혼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해하시는지 아니면 뭐 어떤 표정을 보고라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 나와 있는 이러한 화면만을 지금 보고서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시고 톤도 좀 많이 다운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또 못쓰게 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이 또 어차피 같이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단톡방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가서 또 인사도 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아마 거기는 이제 스터디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데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거 뭐 구분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치료회를 같이 준비한다고 하면 서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음, 다섯 번째 시간으로는 지금 요약된 부분들이랑 빈칸 넣기를 보실 때 어떤 식으로 보시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기존에 있었던 그 6회 자료에다가 이 총칙 부분이랑 그다음에 뒤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계약 관리 부분은 좀 더 첨가를 했어요. 그리고 첨가를 좀 했고 그리고 계약 관리 부분이 한 6페이지, 7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보험의 목적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이제 호도 부분, 앞부분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페이지, 7페이지 정도가 지금 총칙이랑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업무방어서 볼 때 설명을 따로 드렸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따로 개인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정리해드린 건 지금 여기에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각각의 총칙에 대한 부분, 용어 정의 부분들에서 내용도 있으니까 이 내용 부분들, 뭐 과수원이란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출제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이제 이러한 것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1과목, 2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쭉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꼭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계약 관리 부분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인수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포인트 잡으실 수 있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업무방법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이거를 한번 훑어보시고 제가 내일이랑 모레는 각각 1과목, 2과목 업무방법서 내용들을 다 한번 이제 읽어드릴 거니까 훑어보면서 어떻게 보는 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업무방법서가 전체 시험범위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고 또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효율적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용들이 좀 실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보험의 목적만 이렇게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쪽파가 나왔어, 쪽파. 쪽파 나왔던 부분이 나왔는데 이 보험의 목적에서 이제 이 내용에선 추가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생성된 호두. 이 호두는 밤이랑 많이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고 뭐 보험 기간, 그다음에 어떤 계산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작물의 특성도 유사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따로 보험의 목적 밑에 호두를 하나 칸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과수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논작물에서는 보리 품목이 새롭게 들어오는데 이 밀이랑 유사해요. 근데 지금 약관에는 따로 보험의 목적이라고 해서 밀이라고만, 아니, 보리라고만 나와 있지 이렇게 업무방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3월이나 4월쯤 업무방어서가 나오면 이제 2주 시간이 빨라졌으니까 업무방어서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업무방어서가 기존처럼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시험 보는 데는 조금 더 이제 새롭게 공부하신 분들한테 좀 약간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업무방어서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 만큼 그것들에 대한 공부하는 부분들이 기간이 작아지니까
그런데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신 부분들도 있고 과거부터 또 준비하셨으니까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밭작물에는 특별히 추가된 부분이 이제 팥. 이 팥은 이 콩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기간도 좀 비슷하고 어떠한 이제 이런 작물의 특성도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이 콩 밑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생산병부제 밭작물에는 시금치 품목이 또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와요. 새롭게 들어오는 품목이 시금치인데 당근이랑 많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당근이랑 같이 묶여서 설명도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제 유사하고 어차피 또 생산병부제 밭작물에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걸 작성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예 보험의 목적에서 쪽파 부분이 아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뭐 사업지역, 뭐 파종 및 수확 시기, 9월 15일, 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랑 뭐 당해 연도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나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셨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으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특별히 어려움 없이 맞추셨을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보험의 목적은 좀 간과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기존의 6회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던 내용이니까 끝까지 교재는 못 읽더라도 앞부분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 보셨다고 하면 충분히 이 기출 문제는 맞으실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예 보험 목적에서 이 쪽파 부분을 해서 5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삼이 보험의 목적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이제 1형과 2형으로 또 구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그래서 총 5가지 작물이랑 인삼에 대한 유형들이 하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5가지가 4가지구나. 그러니까 호두 하나, 그 다음에 보리아 하나, 그 다음에 팥 3개에다가 시금치까지 4가지 품목이 새롭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삼의 유형이 좀 원래 한 가지만 있었는데 1형과 2형 시기에 따라서 이 쪽파처럼 시기에 따라서 1형과 2형을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랑 농업수익감소보장이 좀 약간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총 6가지가 큰 수정이나 좀 대표적이게 변한 게 좀 있고요. 나머지는 숫자적인 부분들이 좀 변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도 내용 보면서 설명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세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제 먼저 선행학습 하실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각에 대한 보호 목적들이 있고 그 다음 파트가 이제 보상하는 손해,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이제 이 앞부분은 주요한 기본적인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연재해라고 하면 총 11가지 내용들이 있고 조수의 화재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특징들 분자랑 무화과는 수확 전 종합위험과수 품목이라서 수확 전과 수확 개시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이 내용이 포인트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과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장들과 해당하는 품목들, 보상한 손해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병충해 부분만 따로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고 원예 버섯 관련해서는 또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고 쭉 보시다가 좀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2-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2019년과 2020년도 약관이 다른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오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확정적이지 않은 색깔이라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약관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직 업무방송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 업무방송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게 변경될 확률이 많고 아니면 문제시대에서 삭제가 될 확률도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일소피에 대한 정의나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고 그 앞부분에서 파란 글씨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과실로 생긴 손해인데 이게 누락돼 있어요 글자가. 약관에는 과실로 생긴 손해라고 써 있고 사실 과실로 갖다가 안 되고 이 과실로 인한 생긴 손해가 돼야 되지 과실 자체가 보상하는 건 아니니까 과실로 인한 손해가 보상하는 거잖아요. 밭작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변경된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 이렇게 밤에다가 가운데에 빨간색 사선이 되어 있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음 아니면 삭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용을 쭉 보셔서 또 이제 또 이런 색깔이 있는 건 또 중요하다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 빨간 글씨만 있으면은 좋은데 파란 글씨가 좀 있어야 또
돋보이니까 이제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고 뭐가 차이점이고 뭐가 디테일한 것들 그러니까 크게 한 5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농업수익감소보장, 그다음에 작물, 아까 병축에 있었고 그 전에 어떤 시기에 따른 수확 개시 전이냐 수확 개시 후에냐에 따라서 나눴던 부분들, 그다음 시설 작물과 각각 시설에 대해서도 주요했던 보상하는 손해 그런 부분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에서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업무방어서에서는 Y년 3월 1일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수정된 거는 이제 Y년 2월 1일로 이제 변경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밑에가 3월 1일 날로 해서 기존 거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2자가 1자, 3자를 2자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 부분. 그다음에 사실은 또 그 포도에서도 이렇게 뭐 공시 시점, 뭐 공표 시점 그렇게 써 있는데 공시 시점이 약관에서는 맞는데 업무 방법서에만 공표 시점이라고 써 있어서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해드렸었는데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뭐 지금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용들이 있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여기서 네, 참고 우선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 품목 안에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통으로 암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로치기나 몇 개만 꼬집어서 물어보면 이제 암기가 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모의고사 통해서 아니면 또 계산 문제나 빈칸 넣기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세요. 사실 이제 이것만 암기하면 그것도 계산 문제는 다 맞아. 그 보험 기간이 된 것들은 다 맞죠. 여기도 표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다 있고 하니까 생산비 보장도 이쪽에도 다 있고요. 내용들 좀 보시고 이렇게 뭐 단호박 같은 경우도 날짜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5월 20일로 똑같았는데 5월 29일로 변경된 부분들도 있고 새롭게 이제 시금치가 이제 들어오면서 시금치의 날짜들이나 앞부분에 아마 이제 이렇게 팥에 대한 날짜들 약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시 실어놨어요. 근데 약관에서 애매하거나 아직 추가 안 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호두 같은 경우도 이 발아기에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또 새롭게 들어온 것도 있지만 확정적인 것들은 제가 또 빨간색으로 해놨나 봐요. 조사령표 같은 경우 출수기 전으로 수학 개시점이 아닌 이런 것들로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빨간색, 파란색은 중요하다. 변경됐거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 같은 경우가 이렇게 1형과 2형으로 구분이 됐어요. 기존에 이제 1형이었다가 이게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과거에는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였는데 중간에도 가입하신 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여름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여름부터 아니, 봄에 뿌려서 여름부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제 5월 1일부터 하는 것들 새롭게 가입하고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내용들이 있고 이제 변경된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벼의 경우에서는 이제 보장 수확량이 다 사라졌으니까 평년 수확량만 있으니까 이제 110%라는 내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선 친 이유는 아마 이제 과거에 업무방어서에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빠질 거다. 의미로 해서 한번 그냥 우선은 살려놨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게. 쭉 보시고 내용들 뭐 이렇게 또 보험료 부분들도 한 페이지면 다 끝나요. 한 페이지면 다 끝나고 이렇게 두 페이지만 두 페이지면 다 끝나는 거고 보험금 관련된 부분도 많지만 사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부분 한 10페이지 빼고 한 15페이지 정도 되면은 일감 업무방어서의 한 절반 가까이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나머지들도 뭐 좀 변경되거나 또 새롭게 생산비 보장 가짜물 같은 경우도 모든 품목에 미부상 비율을 다 이제 제한을 해준다는 이런 것들이 또 수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문제통해서 접근해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과수 같은 경우도 감귤 같은 경우가 기존에 등급의 과실이 70%였는데 50% 바뀌었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보시겠지만 저희가 피해 인정 개수가 50%, 80%, 100% 정상이었잖아요. 근데 30%가 또 등장을 했어요. 감귤 부분에 그 등장한 내용들도 이 안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된 부분들, 약관이랑 뭐 업무방어서 차이 나는 것들은 간단하게 메모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기존에 이제 5종 한정 가입과 5종 한정 미가입을 했었을 때 가입 미경과비율도 이제 많이 좀
해마다 변경되는데 2020년도 약관을 기준으로 좀 수정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페이지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조금씩 변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아까 전에 보셨을 때는 작물에 인삼뿐만 아니라 아까 모든 작물 이걸 다 쓰는 거였는데 이게 과수 품목은 과수원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계약자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차 같은 경우는 농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잘못 쓰신 분들 아예 0점 처리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다 쓰셨는데 아마 이제 제가 그 자주였으니까 과수원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아마 계약자라고 쓰셨다고 해서 점수를 안 줬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들은 한번 본인이 어떻게 쓰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잊기로 하셨으면 아예 잊고서 이제 새롭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각각의 자기부담 비율 같은 경우도 이 한 페이지에 다 끝나요. 품목마다의 자기부담 비율이나 자기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한 페이지 안 되는 것에 다 끝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인삼에 대한 부분들 해당하는 시설, 비가임설에다가 해당하는 포도, 원예 시설에다가 해당하는 이제 각각 해당되는 또 작물들, 축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들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볼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좀 이따가 빈칸이나 넣고 하라고 하면 잘 또 못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전국만 암기하면 되고 암기도 아니고 눈에 있고 아 이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특이한 거 감귤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에서 주로 하고 남부 지역으로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전국에 이게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좀 특징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특징은 없고 대표 품목들은 다 전국이고 대표 품목이 아닌 품목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삭제하고 앞에 포의 목적도 공식이 있어요. 1번, 2번 쓰고 하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어떤 테두리만 이제 포인트만 또 암기하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페이지는 지금 1과목 58페이지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한 30페이지 내외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과목도 35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으니까 무한적으로 반복을 해서 보시면 되세요. 근데 분명히 이제 눈으로는 익히고 말로써도 설명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못 쓰는 게 또 저희 회단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저 통해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거 가져가시고 또 본인이 나름대로 또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페이지가 한 30페이지 그 이내로 되니까 그 다음에 더 줄이실 거는 제가 암기한 건 또 굳이 또 안 작성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암기하셨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부피 있게 차지하지 않으니까 교재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거 교재 이렇게 하는데 교재 값이 2만 원이나 되고 거기다 택배비까지 해서 2만 5천 원이나 받냐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죄송스럽고 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도 동영상도 제공해드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또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저도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해드렸던 거라서 아무튼 좋은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무튼 가입 자격도 한 페이지면 다 끝나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기준도 한 페이지에 다 끝나요. 그게 몇 페이지씩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 페이지에서 다 표준수학량 같은 거 이번에 나왔던 것들도 밤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 저는 이제 그때 모의고사 통해서 각각 대표 품목 여기서 몇 개씩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또 설명드리고 또 암기법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다 암기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평년 수학량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다가 이제 5탄인데 이 5번 옆에다가 과거 수학량 산출 방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수학량이라는 문구는 삭제해 주시고 이쪽에 과거 수학량 제가 최근에 보낸 것들은 제가 수정 테이프로 지웠어요. 아예. 그걸 삭제해 주시고 그냥 산출 방법만 나머지 공식들 그대로 나와 있고 모든 과수에 대한 밭작물이 이렇게 되는 거고 OD 복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적과전 종합투는 이렇게 되는 거고 변은 이렇게 되는 것을 총 4가지만 하면 평년 수학량을 구하는데 다 해결이 됩니다. 각각 해당되는 품목마다 약간의 차이점들만 그런 것들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이번에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랑 이거만 쓰시면 15점 맞는 거였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쓰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쓰고 이 뒤에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오류라는 부분이 생각이 돼서 이렇게만 썼어요. 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이 부분만 썼어요. 지금 이걸 안 썼어요. 아예.
두 줄을 안 썼거든요. 두 칸을.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마이너스 4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안 썼어요. 나머지는 가입하는 해 표준수 학년이랑 과거수 학년 선출년도 횟수까지 똑같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니까 아까 자기부담 비율도 그대로 업무방어서에 나와 있는 그런 거 통칙도 앞부분에 보셨다시피 거기서 이제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험의 목적도 아까 나왔고 자기부담 비율도 나왔고 또 이것도 여기서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또 한 페이지로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수 공통된 부분들에서 이제 인수제한 파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암기하는지 인수제한 파트도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인수제한 하나 나왔었잖아요. 시설에 대한 인수제한들도 구분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90% 미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옥공, 이 감, 옥, 콩 이 세 가지 이제 출연율 90% 미만이라고 된 부분들 그대로 또 나왔는데 또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해당하는 품목마다 봤다고 하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무멀칭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암기할 수 있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팟이 들어오면 팟도 이제 작성하려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나왔겠네. 근데 90% 미만으로 다 써있네요. 또 이쪽에 90% 미만으로 해서 감옥콩, 감옥콩 이런 식으로 감옥에서 콩밥을 먹는다.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계속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품목들도 이제 대부분 제가 또 나름대로 정리했지만 이제 따롭게 좋게 정리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생산비 보장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산출 방법에 대해서 가로넣기로 해서 5점짜리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강조를 많이 하고 통으로 쓰는 거나 빈칸 넣기 많이 연습을 하셔서 크게 어려움 없이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된 부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가축은 뭐 특별하게 뭐 바뀐 거나 그런 부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 약관이 2월 달인가 한번 개정이 되고 따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 이제 좀 내용들만 그대로 놔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게 이 축사 관련된 부분이 또 15점짜리 나왔었잖아요. 현재가 X고 그다음에 내용 연수가 경과하지 내용 연수 경과했는데 수리복구한 경우와 수리복구하지 않은 경우로 해서 쓰는 거였잖아요. 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 알고 있었지만 또 제 나름대로 썼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방어서대로 똑같이는 안 써더라도 업무방어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포인트 단어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개보수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수리복구라고 썼어도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니까 맞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보수나 수리복구나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자기부담 비율 아까 구할 때도 저는 제한 없음이 아니라 조건 없음이라고 썼는데도 맞았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아예 그 의미가 빠져 있거나 생략되어 있으면 네, 아예 가차없이 점수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각각 인수 제한, 인수 심사 관련된 부분도 각 해당되는 품목이랑 공통된 부분으로 지금 다 나눠서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머지 부분도 쭉 보시고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가로 넣기로 해서 총칙 부분들도 이렇게 가로를 막상 넣어보면 못 쓰세요. 내용을 다 아는데. 이번에 자기부담비로 나오고 과수원도 이렇게 나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쭉 보시면서 써보셔야 돼요. 이것도 다. 그래서 이제 꽂는 문학의 신초 발화, 그 다음에 출수기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구성을 이게 한 페이지면 이 아래에 바로 답이 있으면 자기가 바로 또 답을 보잖아요. 뭘 가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니면 그 다다음 페이지 정도에서 다 모아서 있거나 이게 뭐 어떤 칸이나 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못 넣는 경우는 그 뒤쪽에다가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 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몰아서 답이 좀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빈칸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또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요약집에서는 다 있는데 이쪽에서는 좀 빠진 것들도 있어요. 이게 요약집 있는 그대로 다 옮기다 보니까 그게 또 쉽게 그냥 기본적인 용어만 알면 되는 것들인데 도 반복되길래 어떤 적과전 하나, 포도 하나, 참다리 하나, 뭐 벼밀 하나, 어떤 밭작물도 8가지 중에서 5가지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주요한 품목만 이렇게 좀 넣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약집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빈칸 넣기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선별해서 하는 부분들도 좀 상당히 있고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뭐 쪽파 같은 경우도 이런 가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읽을 땐 눈에 보이고 좀 더 읽었으니까 내가 쓸 때도 또 잘 쓸 수가 있는데 그냥 딱 이거만 넣고서 쓰라고 하면 정말 이제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공백기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못 쓰고 사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 이 부분이. 각각 이듬해라는 문구 이걸 쓰는 품목들을 가져다가 똑같은 1번, 2번을 쓰시고 거기다 뒷부분에나 포인트에다가만 이것만 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반복되는 건데 삭제하고 반복되지 않은 부분들 위주로 해서 넣었던 거예요. 나머지 품목들도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이나 그런 것들 쓰실 수 있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요약집이나 빈칸 넣기 해서 계산 문제는 어차피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되고 숫자를 주어줘야 되니까 그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빈칸이나 서술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 페이지도 아무래도 빈칸을 넣다 보니까 답을 또 따로 뒤에다 빼고 해야 돼서 페이지 수가 좀 더 60페이지 정도 되네요. 한번 좀 쭉 훑어보시고 내용들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이게 또 업무보고서가 또 중간에 수정도 되고 약관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11월건 제가 반영을 안 했거든요. 아까 보니까 11월 5일인가 또 약관이 나왔네요. 그것도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은 카페에다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고 어떻게 수정하시라고 공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새롭게 이렇게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나 그다음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식용으로 하지 않고 사료용으로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경과 비율이라는 게 도입이 됐더라고요. 보험금에 기본적으로 가피자가 아닌 가입 금액에다가 보장 비율과 경과 비율을 곱하고 각각 해당되는 월마다 또 경과 비율도 달라서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원예시설도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희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논란이 많았어요. 가입 면적으로 가야 되냐, 재배 면적으로 가야 되냐 했는데 다 이제 재배 면적 같습니다. 다 재배 면적으로. 원래 보험금에 대해서 가입 면적이었는데 재배 면적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수정해서 제가 다 변경을 해놨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공부하시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0문제에서 빈칸도 어차피 저희 서술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단답형 이게 한 5문제, 그다음에 서술하는 게 5문제 정도,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있고 숫자 넣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 5문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 게 5문제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여기 한 2문제 들어가고 여기 한 문제 들어가고 여기 2문제 들어가고 그런 차이 정도 되니까 지금 이 빈칸 넣기나 요약 그리고 통함기나 제가 또 숙제로 이게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통해서 이걸 다 하시면 합격에 근사쯤 되는데 결국엔 또 계산 문제를 한두 개는 꼭 맞으셔야 되니까 15점짜리는 저건 또 최소한 2개는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산 문제도 보면은 1과목에서만 해도 15점짜리가 2문제가 나왔으니까 2과목에서도 2문제가 나오고 5점짜리도 몇 개 나오고 그렇게 돼서요. 계산 문제는 자기가 포기하면 합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산 문제의 그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랑
계산 문제집을 따로 이제 별도로 나오면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1과목에 필요한 계산, 2과목에 필요한 계산들 이렇게 가져가실 거고, 그걸 이제 나오기 전에 선행학 학습 하실 분들은 선행학습 6월 6회 자료실에서 8월 18일 자료랑 8월 22일 자료 영상을 꼭 한 번쯤 시청을 하시고, 조금 몇 번 신청하시면 큰 계산 문제에 대한 아웃라인은 다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 부분도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 이제 제가 그 유형 변경하고 한 거는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또 기존에 저도 이제 문제집들 찾아서 같이 한번 공유해서 같이 공부하는 쪽 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과목에 대한 부분만 얘기했고, 2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고 남은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녹화는 여기서 이제